이거 유튜브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요가가 무엇인지, 이제 요가의 역사는 굉장히 깊다고 해요. 인더스 문명 시대부터 실은 요가하는 돌상들이 이렇게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했죠. 근데 요가랑 뭐다라고 이제 정의를 확립한, 요가 철학을 확립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요가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요가 정의를 확립한 빠딴자리라는 학자가 쓴 첫 번째 경전을 또 요가의 첫 번째 경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3대 경전 중에서 첫 번째 경전을 집필한 이제 빠딴자리라는 학자는 요가는 찌따 브리띠 니로다, 마음 작용을 제어하는 것이 요가다라고 요가 정의를 철학을 확립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전통 요가와 현대 요가는 이러한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빠딴자리라는 학자가 요가의 정의는 마음 작용 제어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를 8가지 또 친절하게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야마, 삶 안에서 안 하면 좋은 것들. 우리가 6강 시간에 이 야마와 니야마에 대한 5가지 사항을 좀 제가 자세하게 전달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달에 6강 시간에는 야마 중에서 삶 안에서 웬만하면 안 하면 좋은 거 하나가 바로 사띠야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띠야를 이제 직역하면 진실하기, 거짓말하지 않기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니야마, 삶 안에서 하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다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아사나예요. 우리가 매트 위에서 하는 자세를 이제 요가 아사나라고 하죠. 이 아사나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요가의 목적이 마음작용 제어인데 아사나를 하면서 계속 마음 작용이 일어나면 그거는 요가를 했다고 실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을 잘 움직임으로써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사나란 무엇인가? 아사나에 대한 정의까지도 내렸어요. 아사나란 스티라, 수캄, 아사남.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외해전근, 내해전근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렸었죠. 양극단의 에너지를 골고루 조율시키는 것을 바로 요가라고 해요. 스티라 하면은 강인한 상태, 확고한 상태, 수캄 하면은 고요한 상태, 이완된 상태. 그래서 자세 안에서도 특히나 스탠딩 자세들 안에서 하체가 확고하게 쓰여야지만 옆구리 공간을 통해서 가슴을 좀 고요하게 진정시킴으로써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을 좀 내려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트 안에서 잘 연습이 되면 매트 밖에서도 아사나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우리의 본성을 이 스티라, 수캄, 아사나의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교란되어 있는 상태, 조금 신경질적인 상태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확고하지만 가만히 있지만 수캄, 편안한 상태를 우리의 본성의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매트 안에서 잘 연습이 되면 매트 밖에서도 이러한 상태로 수월하게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단계가 잘 정렬이 되면 명상을 비로소 준비할 수 있다고 해요. 숨을 좀 깊게 쉼으로써 외부를 향했던 시선을 내부로 거둠으로써 내면에 좀 불변하는 자아의 마음을 고요히 모을 수가 있다고 하죠. 그것을 아사나라고 하고 우리가 또 매트 안에서 아사나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척추 공간을 이제 요가에서 나디라고 부르죠. 이 척추 공간으로 아주 큰 에너지가 흐른다고 해요. 이 에너지가 잘 흘러야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이 공간의 에너지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3 구간이 있었죠. 바로 경추, 우리가 쉽게 다치는 공간이에요. 경추, 흉추, 요추, 2차 망고. 걷기 시작하면서 반대쪽으로 커브가 일어나는 공간을 요가에서는 이제 그란티라고 해요. 이 에너지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 물질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매듭 결절이라는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란티를 풀어내는 테크닉이 바로 반다예요. 그래서 3 구간에 또 반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3강까지는 이 반다를 잠그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1번 반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라다라 차크라에 머물러 있는 물라 반다를 잠가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라 반다를 잠가주는 대표적인 자세가 있죠. 기억나시죠? 이제 부자항가 자세, 뱀 자세에서 자항 공간에는 마치 뱀의 형상처럼 우리 자항처럼 3바퀴 반 정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잠재된 에너지가 머물러 있다고 해요. 이것을 요가 용어로 이제 꾼달린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이 잘 풀어지면 물라 반다를 통해서 이것이 잘 풀어지면 우리의 에너지를 무한대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물라 반다를 잘 잠가주는 부자항가 자세와 또 견상 자세가 있죠. 견상 자세를 오늘 메인 자세로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번 차크라의 메시지도 기억나세요? 저희가 6강 시간부터는 이 7가지 차크라를 좀 순차적으로 짚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1번 차크라의 메시지는 바로 지금 여기 현재였어요. 몸과 땅과 연결시켜주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마음을 지금 여기에 잘 놓을 수 있다면 나의 의식을 무한대까지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한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만달라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동서남북으로 몸을 돌려가면서 원을 그리는 만달라 플로우를 진행해요. 그래서 오늘도 만달라 플로우를 진행해 볼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 저녁에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원을 도는데 막 다들 막 난리가 나서 오늘은 제가 매트를 하나는 여기다 깔아서 방향을 조금 맞춰서 좀 질서 있게 움직여 보려고 매트를 양쪽에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반다가 있고 이제 1번 차크라는 그러한 본능의 공간, 본능적인 감각기관이 또 후각이죠. 후각과 연결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숙면 스프레이 우리 6강 시간에 숙면 스프레이 한번 뿌렸었죠. 숙면 스프레이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무라다라 차크라가 잘 활성화되면 이제 물질 상태 중에서도 타마스한 상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탁한 공간이지만 그런 탁한 에너지가 잘 나가는 이제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달라 플로우도 해볼 것이고 뉴문이 방금 지나갔죠. 달이 가장 비워져서 앞으로 차오를 날만 이제 남았죠. 이렇게 달이 차오를 때는 나의 무의식이 내게 이렇게 속삭이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 소원을 빌거나 무언가 시작을 하거나 무언가 계획을 해서 준비하기 또 좋은 시즌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또 좋은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문 플로우도 한번 해볼 거예요. 발바닥 공간, 특히나 용천 공간은 1번 차크라와 연결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운동을 좀 많이 시켜드릴 거거든요. 우리 용천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테크닉 기억나시죠?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오늘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해볼 것이에요. 그럼 그라운딩 플로우도 한번 해볼 것이고 저희가 이번 달 책은 그래서 1번 차크라는 이제 본능의 공간, 생존의 공간 우리가 물질을 잘 다루어야 할 때 의식을 잘 다루어야 할 때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공간이죠. 무의식적으로 빨간색의 컬러를 또 이끌어서 쓴다고도 하죠. 그리고 1번 차크라와 5번 차크라의 공통점 모두 가네샤 신으로 상징되는 공간이었어요. 외부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통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공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이번 달 책은 내면 소통 역사상 가장 두꺼운 책을 그래서 이게 11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제 저녁반분이 이 책을 보시더니 이 딱 벌어지셨어요. 1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늘 우리가 12회 과정이죠. 이 시간은 8회 과정밖에 없지만 금요일 수업이 빠져서 아침 저녁반은 이제 12회 과정이어서 오늘은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서문에서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신 분은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명상적으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김주환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한 해에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또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기억자아가 있다. 그리고 경험자아가 있고 배경자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험하는 뇌가 있죠. 무언가를 경험하다 보면 그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기억자, 어떤 느낌이 일어나죠. 또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나를 보는 자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의 원래의 어근이 유주라고 하죠. 묵다, 통합하다, 합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도 이렇게 느끼는 나와 나를 바라보는 나와의 연결을 또 요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이것을 잘 소통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 책의 서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에 테크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힐링 테크닉이 있거든요. 인도의 요가가 있다면 하와이의 호오포노포노라는 이제 테크닉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호오포노포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개념을 딱 접했을 때 저의 기억자가 호오포노포노를 떠올려냈거든요. 그래서 호오포노포노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호오포노포노와 연결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기억자, 경험자를 이제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의식자, 인지하는 나, 우한뇌라고 표현해요. 호오포노포노 한번 들어보셨어요? 오류를 바로 잡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의식자 그리고 내면아이 기억자를 이제 호오포노포노에서는 내면아이 우니피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보는 나 신성함을 이제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아우마쿠아 신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니피리와 우한회가 잘 소통을 하면 우니피리와 내면아이가 좀 용어가 조금 그쵸 한국말이 아니어가지고 우니피리와 아우마쿠아가 잘 연결됨으로써 좀 더 순조로운 흐름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이제 힐링 테크닉
부분이 호호포노의 이제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원리와 호호포노포노의 원리가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 오늘 만달라 플로우 노래 선곡에 이러한 원리에 제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쉽게 설명해보고자, 주말 내내 우리 안개가 끼어 있었죠. 안개를 본 내가 있어요. 저 안개를 본 나, 경험자죠. 그 안개를 딱 봤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시애틀이더라고요. 제가 시애틀을 안 가봤는데 시애틀의 안개가 자욱한 배경을 연출한 영화 있죠. 만추. 탕웨이 씨와 현빈 씨의 주연으로 이루어진 그 만추라는 영화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것, 기억자와 경험자가 소통하는 이러한 과정을 제가 보고 조금 있다 보니까 작년 12월 1강을 이 만추 OST로 제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만추 OST 알렉스 씨가 부른 되돌릴 수 있다면으로 만달라 플로우를 진행하라는 이게 약간 그런 영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같은 곡으로다가 만달라 플로우를 준비하게 됐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수련하시면서 경험하는 나, 느끼는 나를 또 바라보는 나와 연결 지어보는 그런 명상 또한 진행해 보도록